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전체 현역 의원의 20% 정도가 교체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 공천은요, 앞으로도 우리 정당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. 들리는 바로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.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네, 이 대표 이번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% 정도가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이 공식석상에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중을 언급한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? 일단 공식석상에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지만은 네. 과거부터는 쭉 계속 흘러나왔어요. 그리고 작년 여름인가요? 민주당이 일찍 총선 준비를 하면서 공천 룰 얘기하고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의 현역 교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, 통상에 보면은 그 선거에서 교체 비율이 높을수록 뭐 그 당이 승리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, 그 비율이 보통 40%를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제 20%를 못 받고 가신 거는 그게 기왕에 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해서인지 아닌지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, 저는 굉장히 좀 작아진 비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년의 선거에 비해서.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은 지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고, 현재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총선까지 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,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의원 개개인의 경쟁률을 앞세우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약간 민주당이 변한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쇄신, 혁신, 그리고 물갈이를 통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현역 의원들의 경쟁률을 통해서 이 위기를 조금 극복해 가자. 그래서 총선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로 약간 총선의 전체 기조가 좀 변한 것 아닌가, 이렇게 좀 해석이 저는 듭니다. 예, 최 전 의원님. 그러니까 우선 그 40% 비율에 늘 비례가 같이 들어가요. 비례가 15명이면 그건 통째로 바뀌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요 20%는 그 지역구에서만 20%인 것이고, 그리고 민주당은 보시면 자유한국당의 대구, 경북이나 부산, 경남처럼 텃밭이 없는 정당입니다. 과거에는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거 맞는데, 네. 2016년 이후에 민주당에는 텃밭이 없기 때문에, 예를 들면 왕창 무슨 혁신이라는 제가 보기에 이제 미명 하에 자를 지역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일부 현역 의원이 이미 이제 신창현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된 셈이거든요. 그럼 그 지역은 전략 지역이 되는 것이죠. 근데 말씀하셨듯이 전략 지역으로 결정하고 누군가를 내려 보냈다고 해서 그게 100% 승산이 있는 게임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기본 원칙은 애초 시작했던 시스템 공천이고, 지금 말씀하신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도 시스템 공천 안에 들어 있었죠. 근데 저는 그 기조는 예를 들면 하위 20% 있잖아요. 민주당에 그 과거에는 컷오프해서 국민의당으로 많은 분들이 가셨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우려하고, 그래서 20% 하위 국회의원들을 발표하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 하면 또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들리는 바로는 선거가 끝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고도 한과 동시에 검찰을 지목했어요. 무슨 연유인지 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거든요. 사실은 그 누구든지 선거에 임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고,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검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, 네. 저거를 왜 콕 집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아직 해석이 잘 안 됩니다.